선글라스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역사는 드라마. 넥스트. CNTV. 역사는 드라마. CNTV. 무엇보다 때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는 과거와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경부선 공사를 위해 한반도에 건너온 다나카의 일식주택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곳은 1925년에 지어진 일본식 가옥입니다.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초량동 일식 가옥으로 불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다나카 저택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이 부산에서 이렇게 철도공사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일본인이 지었다고 하는데요. 내부는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주거 양식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다나카 주택. 가족들의 보금자리로 먹고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곳이었을 텐데요. 마치 지금도 과거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그 당시 부산이 처한 현실과 시대를 느낄 수 있어 근대 생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집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9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낡긴 했지만 그 원형이 아주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 의식주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고 문화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집들은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음식은 조금 다르죠. 그 90년 전의 음식이 지금도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전통이 아주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만큼 이렇게 그 원형 그대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부산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일본 음식들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빚어낸 부산의 맛 세 번째 부서로 이제 저는 부산에 남아있는 일본 음식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근대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일본 음식입니다. 1876년 부산항의 개항과 더불어 많은 일본인들이 부산에 정착하고 대륙 침략의 거점이자 기회의 땅으로 여겨진 이곳엔 일본 문화가 여과 없이 확산됐습니다. 이렇게 개항 이후 뿌리내린 일본 음식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산의 식문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예,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길이 동광동로라고 하는데 광공로와 더불어서 제일 중심되는 거리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 끝으로는 영도대교가 이어지고 이쪽으로 쭉 가면 예전에 이제 부산역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 길이.
부산시청이 옮겨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거리는 음식점들, 유명한 음식점들, 예전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일본 음식점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전통 있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이 옮겨가고 나면서 이 거리도 예년만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동광동로는 그 부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추억이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일제는 기존 부산의 전통적 삶의 공간인 동네 지역 대신 부산진을 중심으로 항구를 개발하고 이후 광복동 일대까지 도심을 확대하는데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쳐 1980년대까지 동광동은 부산 일식의 중심지로 인식되게 됩니다.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되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약 70여 년 동안 부산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는 일본 음식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많았고 그런 전통은 1980년대 부산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때까지 일본 음식점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음식의 전통에는 일본 음식의 전통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는 사라졌는데 그 중에서도 50년 가까이 이 예전에 우리가 먹던 일본 음식, 부산에서 부산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일본 음식을 지금까지도 고수해오고 있는 그런 일본 음식점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지금의 상호로 가게를 연 뒤 반세기에 걸쳐 원도심을 지켜온 이곳. 7, 80년대 부산에서 이름 꽤나 날리던 대부분의 일식집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이곳만큼은 예외인데요. 변함없는 맛과 정성으로 과거의 명성과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리를 이제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거의 이제 10년 조금 안 됩니다. 이게 원래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하시던 것을 네. 지금 이제 이 가게를 하시는 거죠? 네. 더 하면 할수록 요리라는 게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섬세하게 그 하나의 손님들이 맛을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워낙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입맛이라는 게 예전에 드신 거랑 지금 드신 거랑 큰 차이가 벗어나면 손님들이 화를 내시긴 하는데 그런 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좀 시대의 변화에 맞추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 입맛까지도 잡으려는 그런 노력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예전에 먹던 음식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여기는 지금 과거에 그분들이 드셨던 그 음식들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는 것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요. 네, 저희 이제 어머님 모친께서 사실 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상징과 같은 네. 음식. 예. 네, 상징과 같은 음식이라서 그걸 지키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때로 음식은 역사의 흔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화석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양념한 찐 생선살을 넣은 김밥, 후토마키부터 생선과 채소 튀김을 얹은 덮밥, 된동 등 외식 산업이 다양화되면서 잊혀지고 일식집에서조차 자취를 감춘 메뉴들을 만날 수 있어 이곳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오고 그 맛을 잊지 못한 아들이 손자와 다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후토마키도 그렇고 이 호시모노 네. 그리고 이건 복가라게 그리고 이게 장어구이 네. 이거는 지금 여기서 그 50년 전에 이 후토마키랑 마찬가지로 그 네. 예전부터 이렇게 쭉 계속 해오던 음식입니까? 네. 이게 장어 구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양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네네네네. 저희 집 장어구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0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소스 가지고 아직도 그걸 다시 끓여서 또 하고 또 장어 잡을 때마다 그걸 또 다시 넣어서 또 끓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소스를 남겨놓다가 네. 거기에 또 넣어서, 새로 넣고 네. 그러면 결국 여기에는 계속 그 50년 동안의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농축이 되는 거죠. 네.
음식 한 접시에 50여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묘한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부산 일식 요리사들 가운데 최연장자 중 한 분인 조승길 주방장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요령을 모르고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장인 정신 덕분에 부산 식문화의 귀중한 자산이 이어져 온 셈인데요. 지금 이거 저기 아까 계란말이 이거 어르신이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예. 주로 뭐 제 산 뭐 경험이라면 이거 밖에 없다죠. 그러니까 진짜 저기 한 56년 평생 동안 그냥 이 요리사만 하고 예. 계셨네. 그럼 뭐 한 일도 뭐 이길로 쭉 오늘까지 나왔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땅에 처음 들어왔던 원형 그대로의 일식을 선보이기 위해 매일같이 이들은 과거로의 여행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고단하고 지칠 법도 한데 부산의 근대 음식을 지키기 위한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부산이 이렇게 다른 데보다 그 일식이 좀 발달한 것은 그런 뭐 일제시대 때 이런 전통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갈시장이 있고 바다를 끼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좀 큰 이유. 부산의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바다를 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종 종류만 해도 뭐 다른 데서 없는 이런 생선도 구입할 수가 있고 또 일본하고 가깝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일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음식점이다 보니까는 아마도 일식은 전국적으로 부산이 아마 원조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산 출신 부산에 계시던 요리사들이 이제 막 전국으로 이렇게 막 가고. 예,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서 일식집을 하나 차린다면 부산서 그 요리사들을 초빙해서 일식집을 열었으니까요. 네.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 일식은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사랑받게 되는데요. 부산은 해산물이 풍부하고 일식으로부터 식재료의 수입이 용이하다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일식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산 일식은 꼭 한번 맛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 됐는데요. 여기 일본 문화의 일방적인 이식이 아니라 부산에 맞게 변형, 장착시켜온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1956년 부산 중구 중학동에 문을 연 손국수 전문점에서는 입맛 없는 여름철에 시원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메밀국수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이 집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좋기 이 집도 한 50년 이상 된 집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판에 이렇게 메밀을 한 판씩 이렇게 주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그 소쿠리입니다. 소쿠리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메밀국수를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면을 이렇게 썰어서 끓는 물에 이렇게 담궈서 면을 삶으면 면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젓가락을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런 찜기에 올려가지고 반죽해서 썰은 면을 올려서 그대로 쪘습니다. 물에 끓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때 전통이 남아가지고 이런 찜기에다가 이렇게 메밀을 담아줍니다. 해방 이후 일본인이 물러간 자리에는 부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우동과 메밀국수 같은 음식이 남게 되는데요. 시간이 더해짐에 따라 음식은 부산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본에는 없는 부산식 메밀국수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지금 여기 놓여있는 메밀국수 그리고 여기 냄비우동 김밥, 유부초밥 이 집의 대표 메뉴인데 가만히 보면 이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전부 일본 음식이에요. 일제시대 때 부산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부산에 정착한 그 음식들인데
예, 아까 저희가 처음에 그 후토마키라는 일본 전통 그를 봤는데 이제 그것이 한국적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한 이게 이제 거진 한 140년 동안 이제 쭉 이렇게 변해오는 겁니다. 이게 마냥 우리가 뭐 일본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일본 음식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부산에 정착하면서 부산 다움을 이렇게 얻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쯔유도 변하고 반찬도 바뀌고 이 김밥에 들어가는 속재료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음식들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의 흐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음식들을 어떻게 현지화 시켰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것이든 우연히 만들어지는 법은 없죠. 부산은 수많은 수용과 배척의 과정을 통해 현지의 음식 문화를 갖게 됐는데요. 일본 식문화와의 만남은 새로운 삶의 문화를 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음식은 부산의 역사가 되어왔는데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앞으로의 부산 음식은 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의 곁을 지키게 될까요? 일본 음식에서 이렇게 파생된 부산의 독특한 해장 문화가 이 복국입니다. 복국이고 이 거리, 그러니까 부산역에서 대신동으로 넘어간 이 거리가 예전에는 2차선 도로였는데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서 영업을 하던 복국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나마 이제 한 두어 집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맛, 행복을 부르는 특별한 음식. 예부터 보고는 그 맛과 풍미에 대해 일찍이 많은 미식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했는데요. 보고 요리를 즐기는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원래 복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독 중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갖고 있습니다. 테트로토 독신이라고 하는 그 가지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이걸 처리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복이 많이 잡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사료로 쓰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1905년부터 부산하고 일본의 그 시모노세키를 다니던 배가 1905년부터 다닙니다. 연락선이라고 해서 배를 타고 이 시모노세키에서 그 복을 다루던 전문 요리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들어오면서 이 부산에도 이 복을 다루는 요리사 혹은 음식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중적인 음식으로 점차 자리 잡게 됩니다. 1940년 부산항 선창을 오가는 지게꾼을 상대로 복국을 팔기 시작하면서 부산 중구 영주동에 터를 잡게 된 이곳. 개업 당시 부산의 복국을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부산의 복국은 스스로의 맛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부산에서 그 다양한 복, 뭐 참복, 은복, 까치복 이런 다양한 복들이 잡히는 고 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요리사들이 늘어나면서 해장국으로 이렇게 아주 각광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의 유명한 복국집들은 다 이렇게 부산 출신 요리사들 혹은 부산 출신 업주들이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해장 음식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일본 특유의 복지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콩나물, 미나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시원하고 해장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본식 복국은 보거에 다른 양념 없이 채소류를 넣고 끓여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산의 복국은 국물의 특유의 향미와 시원함이 느껴지도록
콩나물과 미나리, 무등을 가미했습니다. 애주가들을 위한 해장의 기능이 더해졌다고나 할까요? 복국 한 그릇에 흐뭇했을 우리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남포동과 강북동 등 그 원도심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부산의 일본 음식점들은 1990년대가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우선 공간적으로 남포동과 강북동에서 남천동과 해운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호텔 일본 식당들이 굉장히 주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1980년대부터 부산 호텔 일식당의 어떤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하셨던 형제 두 분이 계시다고 해서 지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부산의 산업 발달과 함께 찾아온 일식의 고급화 바람은 호텔의 일식 전문점들을 통해 수준 높은 먹거리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40여 년간 일본 초밥을 다뤄온 백선필 초밥장은 부산 최고의 초밥장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45년 하셨고 32년 하셨고 두 분만 해도 벌써 지금 77년 경력이신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스시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지? 일단 눈으로 먹는다. 일본 요리는 눈으로 먹는다고들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음식이 정갈하고 깔끔하게 준비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나름의 조화도 생각하시고 스토리도 이렇게 연출도 하시고 이 그릇 하나에 그냥 이렇게 마치 예술 작품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삼촌의 이야기라고. 네. 근데 스시를 지어 드렸을 적에 네. 한 입 딱 넣으시면서 기분 좋아하는 표정을 보였을 때는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수산물의 최대 소비국인 일본은 이미 초밥과 생선들을 세계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부산과 일본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으며 많은 수산물들을 획득해왔지만 선호하는 맛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숙성된 선어회의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는 반면 부산 사람들은 화로회의 단단하고 쫄깃한 맛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뭐 좀 부산 사람들이 일식을 찾는 부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신 게 있으십니까? 부산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화로 문화입니다. 아, 금방 잡은 회를 네. 주로 좋아하시니까 바닷가가 있으니까 네. 바다에서 그냥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뻗어서 네. 드시는 거 초장에 아니면 막장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드시고 탱글탱글한 껍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뭐 선호하는 어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주로 광어를 많이 찾으셨어요. 흰살 생선. 네, 흰살 생선. 참치 같은 것은 이게 영양가적으로 상당히 좋은데도 네. 그런 것은 좀 배제하시고 좀 물컹물컹하다고 해가지고 잘 안 드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흰살 생선도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네, 스시 자체도 많이 경험들을 해보시고 요즘에 최근에는 뭐 새조개가 제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시고 그 전에 많이 접하지 않았었던 고등어. 예, 뭐 일본에서는 이렇게 고등어 스시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전통적인 스시인데도 비리다고들 많이 그렇죠. 예. 고등어를 구이나 조림 같은 거 먹지 무슨 초밥을 해 먹냐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고등어 초밥도 찾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고. 지금 뭐 형님도 뭐 느끼시겠지만 많이 좀 변화가 돼가지고 네, 그만큼 입맛이 좀 다양화되는 거, 깨어나는 걸까요? 예. 100여 년 전 부산에 뿌리내린 일식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풍부한 재료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반영돼 독특한 부산만의 음식으로 재창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네 삶을 위로하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음식으로 오래도록 빛나길 바라봅니다.
일본 음식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재료를 활용해서 만든 음식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근대 이후 일본은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문화권의 음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에 맞게 변형을 했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일본 음식이 이렇게 다양해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본 음식에 있는 그 해양성 그리고 개방성 이것은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과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다양한 일본 음식들이 한국의 여러 지역에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산에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역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성은 일본 음식을 부산에 맞게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음식들이 부산의 환경과 그 다음에 부산 사람들의 특징에 맞게끔 변화되어 갈지 굉장히 큰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